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제 지인분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음주 방송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깼고요. 그분은 지금 선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선택에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후회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즉 후회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상당히 많이 하죠.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CD다. 즉 birth, 삶과 그리고 death,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투자 생활을 했을 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제가 방송 회의를 했을 때 김 PD님께서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등기권리증도 받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 즉 공인중개사잖아요. 저는 당연히 뭐 하나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서는 그게 지분 투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개별 등기를 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확인증 아니면 매매 사실 확인증, 그걸 하나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서 하나 온 겁니다. 공시적이지 않죠. 자, 등기부 등본,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원인가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경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률 용어에서는 경매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그 민사집행법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언어를 순환을 하자.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들을 많이 바꿨죠. 경매는 매각으로, 낙찰은 매수인으로. 낙찰자는 그냥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차순이 매수인. 그런 식으로 언어 순환이 들어가서 경매라는 단어는 민사집행법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늘상 익숙한 경매를 많이 쓰죠. 그런 의미로 등기부 등본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바뀐 용어가 부동산 중개업자, 즉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익숙치가 않네요. 자, 등기부 등본은 뭘까요? 등기부 등본은 말 그대로 해당 물건의 권리적인 부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체되는 공적 장부는 바로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그게 건축물일 경우에서는 말이죠. 토지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해당 구청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등기 신청으로 인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신청은 법원이나 등기소에 하는 건데,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거죠. 자, 등기는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건의 변동, 즉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고 한다면 등기를 하여야 된다. 등기를 필수 요건으로 민법에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 자체에서는 공신력이라는 건 없어요. 공신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제 이름으로 어느 건축물의 101호가 제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럼 소유권자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을 했을 때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가 저로 나옵니다. 그거는 공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자, 즉 제가 이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라
라는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에 대한 공신력을 주는 건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나라는 뭐 미국에 있는 여러 주가 있는데 그게 인정이 받는다고 한다면 설사 신상복이 제 이름이 나왔나요? 방금? 죄송합니다. 신 소장이 그 물건의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부적법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로 제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게 공신력을 부여를 해준다는 것이죠. 부적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정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등기관들이 등기를 할 때 실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정말 소유권이 받는 건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신 소장한테 적법한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나 여러 주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등기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집합 건축물, 즉 우리가 호실이 나눠져 있는 거는 집합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그런 것들은 집합 건축물인데 그것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안 하죠.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사문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무방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취득하든 물건의 변동을 이룩하려면은 법률상, 민법상에 등기를 해야 된다. 즉, 등기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기부 등본 자체에서는 공시적인 이유는 효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요약입니다. 그럼 내가 공동 투자로 해가지고 뭐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의 소유자가 내가 맞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마저도 확인을 안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매 확인증 그거는 전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물론 그 사람과 쟁송이 있었을 때는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사기라는 이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일반적인 그냥 문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등기권리증도 받아야겠죠. 등기권리증은 소위 말해서 집문서, 땅문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 도박을 했을 때 집문서를 걸고 그것을 뺏기면 집이 뺏기는 거지만 지금 현재 등기권리증 자체가 그런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2중, 3중에 장치를 해놓거든요. 근데 등기 권리증조차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분 투자가 아닌 일반 등기를 해주고 그것을 받는 투자라고 한다면 등기 확인증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등기 권리증을 받고요. 당연히 해당 필지나 해당 지번에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무엇이냐? 시작 말씀드리면 권리적인 부분은 등기부 등본이 공시적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권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제가 만약에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융자를 받았다고 치면 그것은 등기부 등본에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건물에서 건축에 대해서의 무허가 불법 증축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나와 있다던가 그러진 않거든요. 등기부 등본에서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됩니다. 자, 건물에 가는 경우에서는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은 물리적인 인정을 받는 거죠. 물리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즉 해당 호실의 면적이 등기부 등본과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건축물 대장을 보고 등기부 등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신소장이라고 쳤을 때 신소장의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거기도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주소도 나오고요. 인적사항이 틀리거나 제 이름이
아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즉 권리적인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은 공시적인 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나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죠. 그 법원 사이트,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그 프린터를 할 수가 있고요. 관공서 등이나 아니면은 어느 곳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발급용으로 해야 되고요. 실제적인 관계만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열람용을 떼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제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열람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액은 지금 700원입니다. 그리고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려고 한다면 등기소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졌습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서는 존 소유자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현재의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쪽의 인적사항들은요. 건축물 대장은 민원24 그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발급용이든 열람용이든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표제부가 있고요.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요.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의 대략적인 총체적인 면적이나 아니면 해당 호실에 대한 면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해당 토지가 없잖아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대지권이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등등의 그 나와 있고요. 대부분 소유권인 대지권으로 해서 그 총 대지 면적에 내 자신이 해당 호실이 배정받은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그 n분의 1 한 면적이 적혀 있는 거죠. 각구 같은 경우에서는 소유권의 사항이나 소유권에 영향을 받는 사항,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서는 각구에 소유권 이전 내역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가 이사를 했어요. 아니면 인적사항이 변경이 됐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했을 경우에서는 그쪽에 각구에서 점거를 한다던가 개명 등에 대해 사유로 인적사항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뀌었다고.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들을 수 있겠죠. 가압류 같은 경우에선 금전채권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제가 신소장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자인데 그게 붙잡합하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 소유권을 환원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그 해당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본안의 소, 즉 압류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가 쪽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같은 경우에서는 가압류나 아니면은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서는 소송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압류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가지 않는 이상의 그냥 일반적인 압류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에 대해서 압류를 그쪽에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을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을구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나오죠. 그 소유권 외에 물건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지상권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당권. 대부분 저당권이 설정이 되긴 하는데, 근저당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은 뭐냐? 저당권에 그 앞에 뿌리 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저당권은 해당 채무에 대해서의 금액만 기입이 되는 거지만 근저당권은 그 해당 채무에서 120% 정도 은행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120% 정도 업을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120%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근저당으로 기한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경매에 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지연 이자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반 그 채무보다는 조금은 업을 해서 120%면 조금은 아니죠. 업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채권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겁니다. 이자 채권이 일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경매 비용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서 경매에 집어넣을 경우에서는 채권이 확정되는 절차가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전세권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말 그대로 전세를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전세에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전세는 채권전 전세라고 합니다. 제가 민법상의 물건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2억에 전세에 들어갔다 치면 그거는 전세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하나의 조항으로서 이 법률은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채권적 전세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는 전세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전세권은 등기가 된 전세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을구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발급을 받을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현재 사항, 유효한 사항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말소사항,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유권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 나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곳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자로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내 땅이 아닌 거고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가 그 해당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자는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민법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의 이전을 받으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확인증이나 아니면은 투자 확약증 그런 것들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제 소유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믿어야 사람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 투자회사나 아니면은 카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컨설팅 업체에서 물건을 권유를 받고 투자를 했다. 아니면 공동투자에 참여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게 지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지분으로도 마찬가지죠. 지분이 이전이 됐을 경우에서도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그 소유권을 제가 개별 등기를 받는다고 치었을 때는 당연히 등기 권리증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 권리증이 내가 안 왔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 내 이름으로 이전된 사항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전을 안 해준 거죠. 이게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는 아니죠.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 있죠. 소유권 이전은 나한테 해달라는 소송을 걷는 거고 그리고 애초부터 그런 의도가 소유권이 이전을 해줄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선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투자 권유를 해서 내가 돈을 냈지만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인데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으로써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로 잘라서 판다던가 가소필지를 판다고 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면적 자체가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한 40평 이상이다 주거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 이게 그 녹지 지역인지 아니면은 주거 지역인지 그거에 대해서 면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몇 평 이상의 토지를 예를 들면 100평짜리를 토지를 받을 때는 뭐 물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버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이하로 받는다고 친다. 예를 들면 20평이든 10평이든 그런 거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겠죠. 네. 계약서엔 써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은 독보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어느 토지를 공동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 등기를 받기 위해서 네. 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유권은 저한테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소유권은 저한테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일이 잘못돼서 틀어진다던가 그럴 경우에선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즉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찾아야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회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일반 상가 시설에 불법적으로 원룸을 개조하고 그리고 그 원룸을 분양을 했죠. 그 중에 수분양 받은 분은 1년 동안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 임대차, 네, 월세를 보장을 받기로 하고 그 그 확약서를 받고 수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생긴 게 그 용도 변경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정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철거, 화장실 철거. 그러니까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처분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거기는 주택으로서 효력이 향상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임대가도 누가 임대에 들어오겠어요. 화장실도 없는 곳에. 근데 그분이 좀 자기는 속았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딱 살펴보니까 수분양 받았던 이름과 확약서를 써줬던 사람의 이름은 달랐어요. 수분양을 받았던 거는 법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에서는 법인 명의가 분양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확약서에서는 그 해당 회사의 직원 명의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거는 확약서가 아닙니다. 직원이 돈이 있겠습니까? 이미 무자력이었던 거죠. 이거는 사기로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한 7, 8개월 동안 그 월세 내역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기는 무서운 게 뭐냐면 민사와 사기, 즉 그 계약 이행과 사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내 물건을 팔 때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사기는 아닙니다. 내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겠지만 돈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 투자회사가 소유권을 그 토지를 팔았다. 근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 이거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세요. 그곳이 법인이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 해당 그 확약서는 뭐 개인으로 돼 있다. 아니면은 내가 투자했던 그 토지 주변에서 법인이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일반 그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은 법인하고 계약을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과 법인은 달라요. 그냥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두서없게 얘기했지만 쉽게 말씀드려 보면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고요. 그게 개인이 그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인 겁니다. 개인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만약에 불리한 건 다 법인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해산하면 끝이거든요. 네, 법인은 해산을 하면 그냥 죽은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들은 다 법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 특정 회사가 그 주변 땅을 다 샀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그 법인의 대표 이름으로 돼 있다. 아, 그러면은 대표가 샀으니까 법인의 땅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예전에 뭐 40억을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그 펀딩해서 투자했던 분 중에서 부산에 있는 모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낙찰을 받으면서 그게 맹지였습니다. 맹지였는데 그 맹지를 해결할 수 있는 땅, 즉 도로가 족도될 수 있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것은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 법인 대표의 아내분의 명의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매매를 했죠. 자,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다른 인격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의 대표의 아내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은 계속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보면 그 아내분한테 그 법인이 비싼 돈을 주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비싼 돈은 누구의 기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투자회사나 여러 카페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투자 계획서도 한번 살펴보고 투자 약정서도 많이 받고 그리고 금액을 산정한 그 표도 받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상정은 귀여운 편이죠. 금액의 가다산정, 중복으로 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 그게 해봤자 얼마입니까? 그래, 니네들 이게 수익 모델이니까 가져가라. 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듣는 거로는 소유권 이전까지 안 해주고,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투자 확인증 아니면 매매거래 확인증인가요? 그런 것들도 보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피식피식의 경우가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등기부등본의 중요성과 그리고 투자 생활에 대해서의 간단한 팁을 줬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